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의 무빙이 참 화려합니다. 어제는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스닥이 2% 가까이 오르는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이더니 오늘은 반대로 어제의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놓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데 기여한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소비자 물가 발표 전까지 초중요 경제지표의 발표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긴 하겠지만 이전 주들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1월 고용보고서 발표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이전들보다는 분명 줄어들었겠죠. 우리가 강렬한 냄새를 맡고 나면 코가 마비되어 약한 냄새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여전히 다음 주 CPI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의 어떤 특정한 호재나 악재에 반응하여 움직일 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내렸을까요? 저는 거기에 3가지 정도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이 어제 파월의 발언을 하루 동안 시간을 가지고 재해석했더니 역시나 좋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어제의 경우 파월의 발언이 끝나고 시장 마감까지 2시간 정도밖에 없었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급한 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했었고 그 결과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마감되고 나서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 시간 동안 다시 판단을 해봤더니 역시나 어제 파월이 보인 연준의 입장은 기존 예상들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여러 연준 의원들이 5% 이상의 금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연준은 현재 지속적으로 시장 예측치보다는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 금리로 5.5%를 예상하는 의견이 어제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나 강력한 경제 지표의 발표가 있다면 시장의 평균적인 최종 금리 예측치가 5.5%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예측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시장이 내린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음 주 초에 있을 소비자 물가의 발표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지난해에 끔찍했던 약세장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30%는 낮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계속 무엇을 찾게 될까요? 확신을 안겨줄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새로 믿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열성신자가 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계속 찾을까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증거를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봤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말 맞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또 증거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화요일 그런 증거가 하나 더 나오죠. 바로 CPI입니다. 최신 CPI 지수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다시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은 CPI 확인 전까지 강한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고 한 발 물러나 관망세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우위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락에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미국 시가총액 3위 기업 구글의 큰 주가 하락이 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간 점입니다. 이미 실적 보고 때 많이 보셨겠지만 대형 기업의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기업인 구글이 7%가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심을 끌고 내려가면서 시장 하락에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구글이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를 활용한 검색 엔진에 대항하여 야심차게 소개한 AI 챗봇
바드가 광고 영상에서 잘못된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알려지며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챗 GPT 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검색 엔진 빙에 AI와 대화식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했습니다. 이에 맞서 구글 역시 기민하게 검색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챗봇 바드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게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확성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챗봇이 잘못된 대답 하나 내놨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챗 GPT를 한 번이라도 테스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챗 GPT도 오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써서 내놓죠. 따라서 진위 판단과 활용 여부는 결국은 인간에게 있다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구글의 AI라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거기에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구글에게 가진 진짜 불확실성은 AI의 정확성 논란 따위가 아닙니다. 구글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광고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진짜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구글의 전체 수입에서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구글의 밥줄입니다. 현재 전 세계 검색 엔진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나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구글의 비중은 조금씩 줄고 있고 빙의 비중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활용한 차세대 검색 엔진 싸움에서 초반에 완전히 기선제압을 당해버렸습니다. 거기다 구글은 알파고를 내놓으면서 AI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명예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마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란 불안감이 생길까요? 네, 구글의 검색 점유율 하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점유율 상승의 추세가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럼 구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검색 광고가 구글의 주력 밥줄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오늘 구글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선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런 강력한 하락은 전체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지수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데 일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험악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마치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나홀로 피어나며 상승한 기업이 하나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홀로 2% 넘게 상승하며 주가를 강하게 틀어막고 있던 $200의 저항선을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상승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소식은 중국에서 날아온 수요 불확실성 제거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1월에 총 66,051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중 중국 내수 판매는 26,843대고 수출은 39,208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내수 판매죠. 다들 아시다시피 1월은 자동차 판매의 최대 비수기입니다. 거기다 중국의 이번 1월은 춘절 연휴가 몽땅 들어가면서 일주일 넘는 휴일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판매를 보였습니다.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는 40%나 감소했고 전년 1월보다도 무려 38%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전년 1월 대비 중국 내수 판매가 무려 39%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전체 판매는 38% 감소했는데 테슬라만 반대로 39%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수치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수출 수요까지도 여전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작년에 크게 하락한 데는 일론 머스크의 노이즈도 일조했지만 역시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그 가장 강력한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자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투자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를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의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처럼 투심이 안 좋아지면 그 평가치는 더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치보다 위에 있던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다 하락하는 것은 아니죠. 이 내려간 평가치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는 이 와중에도 오르게 되겠죠. 오늘 테슬라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테슬라의 주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블랙스완급으로 겹치면서 엄청난 강제 청산과 손절을 불러일으켰고, 이 청산과 손절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다시 청산과 손절을 불러오는 죽음의 소용돌이 연쇄작용으로 기계적인 하락이 발생하며 주가가 펀더멘털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비정상적인 영역까지 하락했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영역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시장이 냉정을 찾고 나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그때 회사가 망하는 줄 알고 아무런 근거 없이 80 간다, 60 간다 이러고 있었죠. 하지만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헐값에 던지는 주식을 오히려 그때 훨씬 더 많이 받아먹었습니다. 이 차이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의 힘으로 복리로 발전해 나가게 되면 미래에는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주가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테슬라가 저항선이었던 $200를 돌파하고 종가상으로도 $200를 지켜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저항 영역을 돌파한 이후 며칠 내에 저항 영역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짓 돌파도 시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강력했던 저항 가격을 돌파한 이 와중에도 투자자는 여전히 가격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치 판단의 4가지 프로세스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산정하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더 싸다면 사거나 보유한다. 이것으로 끝이죠. 나머지는 알아서 시간에게 맡겨두시면 됩니다.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가격은 가치로 수렴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